1999년 영국 더 타임스 기자 마이클 브리는 1982년부터 15년간 한국을 취재하면서 생활 속에서 느낀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인의 모습을 한국인을 말한다 라는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한국에 35년째 거주하는 마이클 브린 씨가 쓴 책이 요즘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요. 국뽕이긴 하지만 어려운 시기 한국인으로서 힘이 좀 나는 글입니다. 반대로 어떤 외국인들은 한국은 불가능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한국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마이클 브린 씨가 말하는 한국에 힘을 주는 듯한 30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IQ가 평균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두 번째는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평균 노는 시간 세계 3위인 잠이 없는 나라. 세 번째는 문맹률이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네 번째는 미국과 제대로 전쟁을 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 하나인 나라. 다섯 번째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국 중 하나인 나라.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이 최고인 나라. 세계 봉사국 순위 4위인 나라. 12번째, 문자 없는 나라들에게 유엔이 제공한 문자는 한글. 현재 세계 3개 국가가 국어로 한글을 삼고 있다고 합니다. 13번째,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서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 순위 1위인 나라. 미국 여자 프로골프 상위 100명 중 30명이나 들어간 나라. 세계 10대 거대 도시 중 한 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서울을 이야기합니다.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아는 배짱 있는 나라. 인터넷과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최고로 빠른 나라. 19번째,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 한글은 24개 문자로 구성되어 있고 11,000개의 소리를 표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면 일본은 300개, 중국은 400개 정도입니다. 20번째, 세계 각국 유수 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는 나라. 1위는 한국인데 2위는 이스라엘, 3위는 독일이라고 합니다. 21번째, 한국인은 유태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 까칠하고 비판적이며 전문가 뺨치는 정보력으로 무장한 한국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2번째,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 한국인은 강한 사람에게 꼭 놈자를 붙인다. 미국놈, 외놈, 떼놈, 러시아놈 등 무의식적으로 놈자를 붙여서 깔보는 게 습관이 돼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3번째, 약소국에게는 관대한 나라. 아프리카 사람이나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등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런 나라들에겐 놈자를 붙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24번째, 한국의 사냐는 음양이 강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다. 강한 기는 강한 종자를 생산한다. 25번째, 한중일 삼국 중 한국의 진달래가 가장 예쁘고 인삼질도 월등하다. 물맛도 최고고 음식도 정말 맛있다. 26번째, 한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기가 강한 민족이다. 27번째, 한국의 독립운동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중국은 광활한 대륙, 끝없는 사막, 넓은 고원을 언급하면서 스스로 대인이라고 부르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얼핏 대륙에서 태어난 중국인의 마음도 넓고 강할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보면 한국보다 기가 약하다. 1932년 일본이 중국에 만주국을 건설하고 1945년 폐망하기까지 13년 동안 난징 대학살을 포함해 일본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3,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인이 일본 고위층을 암살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한국은 만 35년 동안 32,000명으로 중국 피학살자의 100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일본 고위층 암살 시도와 성공 횟수는 세계가 감탄할 정도였다. 1909년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고 1932년 이봉창 의사는 상해에서 폭탄을 던져 상해 8기군 시라가와 대장 등 일제 고위 장성 10여 명을 살상했고 1926년 나석주 의사는 민족경제파탄의 주범인 식산은행,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고 조선철도회사에서 일본인을 절약한 뒤 자살했다.
28번째, 중국과 한국은 타고난 기질이 다르다. 광활한 대륙은 길을 넓게 분산시킨다. 기운 빠지는 지형이다. 반면 한반도는 좁은 협곡 사이로 기가 부딪혀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나라가 됐다. 기가 센 나라에서 태어났으니 기센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29번째, 1950년 해방 무렵 한국은 파키스탄 제철 공장으로 견학가고 필리핀 등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제는 반대로 그들이 한국으로 배우러 온다. 국료로 치자면 끝에서 두세 번째 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을 넘보고 있다. 마지막 30번째는 현재 한국은 중국에게 리드당할까봐 겁내고 있지만 절대 겁내지 마라. 중국과 한국은 기부터 다르다. 세계 IT 강국 타이틀은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니다. 180년 주기로 한국의 기후는 상승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어느 정도의 난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이를 극복하고 도약하리라 믿는다. SNS에서 퍼지고 있는 또한 어떤 매체의 인터뷰 내용 중에는 코리아를 한국으로 부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코리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남한보다 핵무기를 넣은 고집덩어리 북한을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전 세계적으로 자국민이 부르는 국가명과 영어 이름이 다른 나라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영문명 코리아를 한국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새롭게 도약하려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도 한국인에게 활력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기분 좋은 제안인 듯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긍정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응원하는 듯한 시각이 있는 반면에 한국의 한계를 지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 한국 맥주가 북한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는 기사를 썼던 다니엘 튜더는 자신이 직접 맥주 양조 기술자가 됐고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라는 책을 통해 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처음으로 한국에 발을 디뎠던 영국의 청년으로 금융회사와 이코노미스트 한국 특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전업 작가로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영어로 펴낸 코리아 더 임파서블 컨트리를 한국어 번역본을 펴냈습니다. 그가 말하는 몇 가지 쟁점들을 소개하자면 성공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다시 생각해보길 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성공에 대한 기준이 너무 획일적이고 특정 직업과 직종에 대한 선호를 성공으로 오해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경제적인 성공이 지금 한국의 획일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 때문에 정서적인 생활을 돌볼 틈 없이 메마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한국의 모든 것은 서울 중심으로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니엘 투더는 서울 중심의 구조에 대해서 꼬집었습니다. 성냥갑 같은 아파트만 지나치게 지어진 것이 그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는 서울은 더 이상 팽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한국의 인구는 줄고 있고 기업은 직원을 감축하고 아웃소싱의 열을 올리고 있으며 아파트는 분양 등의 문제로 이미 골머리를 앓고 있고 현재 오피스텔에 자신은 살고 있는데 그는 별로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는 2-3년 후쯤 다른 지역에 나무집을 지을 생각도 하고 있고 부산 감천마을 같은 곳에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싶다고도 말합니다. 튜더는 지난 50년 동안 한국에서는 오직 하나로만 통했는데 피 터지게 경쟁해도 대기업 배를 불리는 것밖에 안 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정감을 대가로 너무 많은 희생을 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20살 때일 때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는데 자유로운 인생,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더 많은 기회를 접하고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었지만 방황했다면서 그렇지만 지금 여기까지 왔고 자신이 꿈꾸던 삶에 꽤 가까이 온 것 같다며 한국 사람들도 각자의 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이제 한국은 예전의 한국이 아니고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에 와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거나 알고 싶은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나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불가능한 기적을 이룬 나라이면서 불가능한 성취를 요구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기적을 이뤄내서 지금 한국은 여기에 있을 수 있지만 한국 전쟁 이후 불가능한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불가능한 나라라는 말에는 좀 더 부정적인 뜻이 있는데 한국인은 물질적인 성공과 안정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만족감을 크게
이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교육과 명예, 외모, 직업적 성취에서 스스로를 불가능한 기준에 획일적으로 맞추도록 너무 큰 압박을 가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정치와 경제 면에서 이룩한 놀라운 성취뿐 아니라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불가능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미스터 돌프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